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 스마트폰보다 아이 눈에 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은 평생 고도근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라식라섹 수술을 받으셨다가 부작용을 겪거나 각막이 너무 얇아서 재수술이 까다로운 성인 환자분들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눈을 복구하는 수술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도근시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이 안구라는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일종의 질환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아이가 학교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부모님들은 그냥 눈이 좀 나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이 풍선처럼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신경과 망막이 얇아지고요. 또 찢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수술 전문 의사로서 내 아이의 눈을 재수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최신 의학 지식 중에서 인슐린 그리고 보라색빛 그리고 아트로핀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카더라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검토한 국제학술지를 근거로 해서 소아근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 스마트폰보다 아이 눈에 더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눈이랑 설탕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텐데요. 이미 이전에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안과계에서 화두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근시 관계입니다. 아이가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분비되죠. 과도한 인슐린은 체내에서 IGF-1이라는 성장인자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이 눈의 흰자 위인 공막의 섬유 조직을 리모델링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의 껍질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껍질이 약해지니까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뒤로 쭉쭉 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도근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조사한 연구도 있습니다. 약 58만 명을 대규모로 조사를 해서 근시가 있을 때 당뇨병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성에서는 근시가 심할수록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시가 1겹토 늘면은 당뇨병 유병률은 6.5%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인슐린에 의해서 근시가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다가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고탄수화물 식문화가 높은 근시 유병률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하고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아이들이 안구 길이가 유의미하게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기 전에 손에 들린 빵과 주스를 먼저 빼앗으셔야 됩니다. 눈 건강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라색빛, 바이올렛 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외선의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름이 바이올렛 라이트라고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밖에 나가서 놀면은 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멀리 봐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핵심은 태양광 속에 숨겨진 360에서 400 나노미터 파장의 바이올렛 라이트, 즉 보라색 빛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빛은 우리 눈 속에 OPN5라는 특수한 수용체를 깨우게 되는데요.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은 눈 뒤쪽의 혈관층인 맥락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껍고 튼튼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맥락막은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토양 같은 곳인데 근시가 진행되는 아이들은 이 맥락막이 종이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이 보라색 빛은 이걸 막아주는 천연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중창을 써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자동차를 탈 때도 썬팅이 있고 또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 안경이 유해한 자외선을 막으면서도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이 보라색 빛까지 100%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햇빛 쬐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창문을 활짝 열거나 하루 1시간 이상 밖에 나가서 모자 없이 햇빛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최근에는 이 보라색빛만 통과시키고
안 좋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특수 안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는 안경으로 착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쳤다면 이제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드림 렌즈가 좋나요? 아트로핀 안약이 좋나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발표된 그 메타 분석 결과, 즉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결과를 보입니다. 특히 안약 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작용이 우려돼서 0.01%를 아주 약한 농도로 주로 썼는데 최신 연구 중에 램프라고 하는 연구는 0.05%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황금 밸런스라고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0.01%는 부작용은 적지만 안촉장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0.05%는 효과가 2배 가까이 높으면서도 아이들이 겪는 눈부심이나 근거리 불편함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임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0.05%보다 높은 0.12% 아트로핀, 즉 마이오가드라고 하는 상표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높은 농도죠. 효과는 더 클 수 있지만 근거리가 좀 덜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가 흐려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점안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근시 진행이 빠른 소아 환자에게는 마이오가드를 처방을 하거나 드림 렌즈와 안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중에 뭐 라식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라식 수술은 각막을 깎는 것이지 길어진 안구를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늘어난 풍선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키가 크는 시기가 있듯이 눈이 나빠지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은 평생 고도근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단순히 안경 쓴 시력으로 1.0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아이의 간식을 확인하셔서 고탄수화물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또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직접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과의사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